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떴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좀 바뀐 부분이 많아요. 이게 조금 중요하게 바뀌었는데요. 예창도 그렇고 초창도 그렇습니다. 모두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세하게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 올해 선정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제가 창업진흥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 모집 공고만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옆에 메모장을 켜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혁신적인 기술과 등등등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키워드는 혁신적인 기술과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참 정부 지원 사업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이나 또는 이제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고, 두 번째,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 약간 이제 개선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제지업, 종이를 만드는 업이죠. 그거를 이제 창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리사이클을 하면서 이제 종이 제조를 하는 어떤 아이템이 좀 있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고 너무 이제 널리 있는 아이템이죠. 근데 나는 제지업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리사이클을 통해서 제지업을 할 거야. 요런 것들이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면 혁신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내 아이템이 혁신적인 기술인가? 그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템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잘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죠. 양질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뭐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회사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요거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따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해갖고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할 것이냐 요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겠다 라는 것이 이 예비 창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등등등등 해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카페라고 무조건 안 되냐? 뭐 반말하는 건 아니고요. 카페라고 무조건 안 되냐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음료를 개발하는 거죠. 어떤 음료? 기능성 음료 같은 거요. 기능성 음료는 기존에도 있는 음료지만 우리만의 레시피, 우리만의 어떤 개발 기획으로 인해서 기능성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음료를 파는 카페라면은 요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카페 운영을 하겠다 이것보다도 이러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카페 운영을 한다, 도소매를 한다, 유통을 한다. 유통도 IoT를 포함한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겐 안 된다라기보다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 내용에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1억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최대 1억까지 준다라고 이제 적혀 있었는데 항상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1억은 안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제는 평균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협약 기간이 8개월 이내고요. 선정 규모가 780명 내외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준 것 같아요. 작년에 960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선정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어디에 키워드를 맞춰야 돼요? 혁신적인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우리 아이템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원 내용에 보면은 평균 5천만 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바뀐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뭐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2천, 3천 받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 받고 협약 기간 동안에 이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그 돈을 쓰고 이제 협약 기간 종료될 때쯤에 완료 보고서를 내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는 이런 식의 지원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좀 나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 제품 MVP 제작 등을 위해서 2천만 원 주고요. 요 MVP가 얼마나 사업성 있게 잘 나왔냐,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평가해서 4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것이 강한소상공인이 좀 그랬죠. 강한소상공인이 서류 평가하고요, 발표 평가하고, 그 다음에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래서 1차 오디션 때 합격하면 최대 6천만 원, 2차 오디션 때 합격하면 최대 4천만 원인데 이걸 다 주진 않죠, 사실. 최대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주는데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나눠서 줄까? 이 사업비를 왜 나눠서 줄까? 왜? 우리는 요 왜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까지는요, 이걸 한 번에 줬잖아요. 이걸 왜 굳이 두 번을 나눴을까? 제 생각은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 좀 많았었나 싶어요. 그냥 선정되고 나서 뭐 3천이면 3천, 5천이면 5천 주고 나서 완료 때만 한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실 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환수 조치되는 기업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업화 자금을 받고 나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았나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조금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하거나 대면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냐면 사업의 구체성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진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썼는가, 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흐름 있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지표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1, 2단계로 좀 나뉘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실제로 사업을 정말 잘 기획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시면 이 1, 2단계로 나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두 번에 나눠서 받으니까 뭐 한 번에 집행되는 금액이 작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금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목은 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래서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신청 자격에 보시면 사업 공고일 2월 17일이고요.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현재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라면은 그 법인 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또 생긴 게 요게 또 하나 있어요. 사업 공고일 기준 25년에,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2월 17일에 개인 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자라고 적혀 있죠. 제가 작년이었나요?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실 때 이 신청 기준에 들어가려면 지금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고일 전날까지만 폐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엔 이게 맞았거든요. 근데 25년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에 사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24년 12월 31일까지 폐업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자가 예비창업 패키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일반 분야 660명의 특화 분야 여성 소셜벤처 사내벤처에서 이렇게 쭉 뽑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뭐 맨날 똑같아요. 한번 쭉 보시고요. 의무 및 역할도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접수 기간이 3월 12일까지입니다. 넷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D-1일까지 접수를 무조건 완료하자.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완료 날짜에 하게 되면은 전산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만 돌아가고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클릭도 안 되고 이런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적혀 있죠. 마감 2, 3일 이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완료를 하자.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평가 절차를 보시면은 총 3단계 평가라고 해서 서류 내고요. 서류 평가하면 인큐베이팅을 하고요. 인큐베이팅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인큐베이팅 과정이 없었죠. 서류 평가한 다음에 통과되면은 발표 평가하고 통과되면은
이제 선정돼서 돈을 받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런 제도가 좀 생겼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도 이 부분이 좀 생겼어요. 인큐베이팅이라는 부분이 초창에서는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인큐베이팅이 생겼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큐베이팅이 왜 생겼을까? 제가 아까 이렇게 돈을 나눠서 주는 것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좀 많아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을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큐베이팅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인큐베이팅을 보시면 BM 구체화 및 멘토링 등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왜 BM 구체화 멘토링을 할까를 이제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쭉 사업을 해 왔는데 패키지 사업화 자금 받아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사업 계획서만 아주 잘 써서 사업화 자금 받고 실제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도 다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문제 해결을 하려는 거죠. 인큐베이팅 과정을 그래서 좀 넣지 않았나 싶고요. 서류에서 뽑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부채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절차 하나가 더 생긴 거라서 까다로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미팅 요청이 있어서 미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적던 많던 간에 상관없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이 펼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나마 연차가 조금 오래되었으면은 경력 때문에라도 일정 부분 구조는 잡혀 있는데 연차가 이제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은 약간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비 창업 때부터 잡아서 어떤 사업의 구체화를 실현해 주겠다는 거니까 이런 제도는 저는 좋은 것 같고 잘 활용하면 우리는 더 좋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팅 과정이 생겼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합니다. 카피킬러 돌린다는 얘기예요. 선정 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선정이 취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류 평가할 때 가점 내용들이 좀 있죠. 인공지능이 좀 이제 대세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학과 나오시면 2점이나 가점을 주네요. 또 공고1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 경진대회에서 장관급을 받았는데 1점밖에 안 주나요? 이게 좀 아쉽네요. 기후테크 분야의 창업 예정인자, 기후테크가 이제 클린테크, 카본테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작년까지는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탄소의 어떤 저감 효과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가지고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좀 가져가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탄소 중립이었는데 그거에서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후테크라는 큰 분야에서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창업 예정이시면 1점 가점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이 탄소 포집 분야인데요. CCUS라고 하는 이 탄소 포집 분야인데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면 네, 좋겠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 뭐 등 해서 1점이 있고요. 서류평가 면제는 이렇게 있는데 서류평가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인큐베이팅은 받아야 됩니다. 이 밑에 적혀 있어요. 서류평가 면제자도 사전 인큐베이팅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발표평가 때 제품 서비스 개발 필요성, 개발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저기에 들어갑니다. 네,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발표가 30분 정도예요. 발표 평가가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고 Q&A까지 해서 30분 정도인데요. 가끔 이제 질문을 주세요. 저 15분, 20분 발표하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저 시간 자체가 뭐 길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게 짧다고도 하시는데 다 상대적인 거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뭐 꼭 저 20분을 꼭 채워야 되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뭐 9분, 8분 이렇게 끝내면은 조금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13분? 네, 뭐 13분 꼭 안 해도 한 12분?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질의응답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사업성을 더 어필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 인큐베이팅이요. 멘토링 30분 내외로 이제 진행이 되고 집체 교육이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선 선정 대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쭉 있고요. 네, 평가 지표는 PSST죠. 뭐 이런 것들. 제가 사업계획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시 PSST 요 전략대로 이제 평가가 되게 되고요. 유의사항 뭐 쭉 보시고 신청 시 유의사항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한번 볼게요. 사업계획서가 작년하고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소하게 바뀐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에는 약간 까다로워진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에 보면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이 약간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어떻게 할 거야, 수출을 어떻게 할 거야, 투자 어떻게 받을 거야 정도로 이제 그냥 적는 거였다면은 이 사업 확장, 투자 유치 이 부분,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 이게 성장 전략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장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야. 그 돈을 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수익화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서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금 확보 전략인데 이 확보라는 게 우리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예비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자금 확보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 정도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거야. 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금액을 투자로서 유치했으면 좋겠나 봐요. 창업진흥원이. 그러니까 이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거야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비 창업이시면은 사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셨다가 폐업하시고 다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이 사업화 단계에서부터 투자 유치를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뭐 투자는 보통 이제 VC 많이 생각을 하죠. 벤처 캐피탈. 뭐 시드 단계 5억 이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시리즈 A, B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그 오마이 컴퍼니, 제가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오마이 컴퍼니나 비플러스, 그다음에 와디제 파트너스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어떤 이 모델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올해 립스라는 게 생겼잖아요. 아시나요? 립스? 립스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민간 투자 매칭 연계죠. 민간에서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그 투자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립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금 확보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게 제가 좀 까다로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투자 유치, 자금 확보 전략도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눈에는 조금 까다롭게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요. 여기 실현 가능성에서도 보면 집행 계획이 있는데 여기 투자 유치나 비즈니스 모델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지원 사업비의 집행 계획 같은 경우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차 때 2천만 원, 2차 때 4천만 원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이제 적으셔야 될 텐데 1차 때 2천만 원, 뭐 시제품 개발 2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는 것보다 시제품 개발에 뭐 1,240만 원, 뭐 마케팅에 4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를 구체화해서 적으시는 거. 그렇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구체화가 아니라 정말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까다로워졌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잘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보면은 이 아이템명 적는 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잘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무슨 기술이 적용된,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적용돼서 그것 때문에 어떤 기능이 되는, 어떤 혜택을 제공받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창업 아이템명을 잘 적어주시면 좋고, 질문을 또 여기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아이템 개요에서 이 개요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끝내야 됩니까? 이거 한 페이지에 끝내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두 페이지까지 괜찮습니다. 저는 뭐 세 페이지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 페이지까지 가게 되면 너무 요약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한 2페이지 정도에서 딱 끝내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문제인식 보면은 네,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등의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큰 주제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는 1-1 뭐 해서 있고 1-2 이게 큰 주제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우리가 적는다고 나쁠 건 없죠. 1-1 시장 국내외 시장 현황 여기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1-2 뭐 아이템 개발의 필요성 뭐 이런 식으로 적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도 구체화 하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 이 사업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지금 예비 창업이라서 아이템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비 집행 계획도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죠. 1단계 2천만 원 내외고요. 2단계 4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내외라고는 하지만 내는 그냥 빼시고요. 4천만 원 맥스로 적으시던가 4천만 원 조금 오버돼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성장 전략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해요. 네, 잘 적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팀 구성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알아봤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간 기간이 정해져 있죠. 건국대부터 해서 한국여성벤처협회까지 해서 26개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주간 기간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건국대학교는 뭘 하는 곳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랑 맞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거예요. 예비 그 창업 지원 계획이 이렇고 예비 창업자 교육 및 멘토링 지원이 이렇게 있다.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광운대학교도 있고 뭐 동국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가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셀 거고 그 충남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쟁률이 조금씩 작아질 텐데요. 뭐 경쟁률이 작다고 해서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실제로 사업하기에 편한 곳이 어딘가 우리가 소통이 좀 편하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하시고요. 무엇보다 주간 기관과 우리의 어떤 이 케미가 잘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기관의 주요 역량과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서 우리 사업과 잘 매칭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작년보다 조금 까다로워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인큐베이팅이 추가됐다라는 이런 점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는 저는 호재인 것 같아요. 잘 살펴보셔서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잘 진행하시고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모집 공고를 볼 텐데요.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이 돼 있다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뽑아볼 키워드는 보유인 것 같아요.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등등등해서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겠다.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보유가 왜 키워드냐면 물론 이제 신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도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아이템의 고도화를 하는 게 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업을 하고 있었냐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 주요 성장 지표라고 있죠. KPI. 이런 KPI를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고요. 3년의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예비 창업하고 똑같이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인데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그 이 업을 하면서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디벨롭을 하려고 한다면 지원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 그 다음에 평균 7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협약 기간은 9개월 이내입니다. 선정 규모는 430개사인데 얘도 이제 조금 준 것 같아요. 네, 지원 내용에 보시면 사업화 자금 7천만 원, 평균 7천만 원인데
예비 창업은 100% 정부 지원이었지만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70% 지원에 30% 자기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부담 사업비가 10%는 현금이고 현물로 20%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야 될 현금은 네, 요 정도다. 10% 정도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만 현금으로 내면 되겠다.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면 7천만 원 지원받고 현금 1천만 원 내고 현물로서 2천만 원 계상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이 현물로서 계상한다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현물은 요 인건비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현물로서, 그러니까 인건비로서 썼다라고 증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은 요 1천만 원이에요. 이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인건비는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으로서 인건비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물로서 이렇게 대신해서 자기 부담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금 1천만 원만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초기 창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청 자격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신청 가능 업력이 22년 2월 17일부터 25년 2월 17일까지 창업한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신청 제외 대상은 뭐 똑같습니다. 의무 및 역할도 똑같고요. 접수 방법이 3월 11일까지입니다. 4시까지인데요. 역시나 마감 2, 3일 이전, 늦어도 마감 하루 전에는 완료하자. 이거는 정말 큰 미션으로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당일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전산 막힙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도 바뀐 부분이 요겁니다. 심층 인터뷰가 추가가 됐어요. 심층 인터뷰. 이게 예비 창업은 인큐베이팅이라서 그것이 당락을 결정짓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심층 인터뷰는 이 발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업 아이템 관련 대표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라고 하면 질의응답인 거잖아요. 발표 평가도 질의응답이지만 30분 이내에서 아마 15분, 20분 발표한 다음에 1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을 것인데 이 심층 인터뷰는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우리가 그 제시한 이 아이템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까다로워진 거죠. 평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니까 좀 까다로워진 건데 어찌 보면은 저는 또 좋게 보이는 게 이 항상 발표 평가할 때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30분 더 생긴 거니까 무리 사업을 더 현실성 있게 더 좋게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까다로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심청 인터뷰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우수성, 그 다음에 성과 창출 가능성, 사실 요게 중요하죠. 성과 창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정부도 이 지원 사업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통해서 기업에게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내세우는 저 목표가 실현 가능하느냐, 목적 부합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따져보는 시간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 더 가져보겠다라는 건데, 이 심층 인터뷰가 왜 생겼을까는, 네, 뭐, 그렇죠. 이 초기 창업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했지만, 제대로 성과가 난 기업이, 정부의 예상보다는 많지 않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면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뽑아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항상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하면 예상 질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족보라고 하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초기 창업 패키지 심층 인터뷰 예상 질문. 첫 번째가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핵심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대비? 타사 대비. 뭐 대비? 현재 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 대비. 네. 요런 것들 한번 물어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차별점과 강점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느낌이죠. 세 번째가 이게 아무래도 초기 창업 패키지고 제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유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프로토타입이냐, 시제품 단계이냐, 그러니까 TRL로 보자면 TRL 6단계냐, 7단계냐, 5단계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것 같고, 현재 양산이 가능하냐, 네,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증빙 자료를 좀 이제 첨부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신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를 보는 거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거. 기술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어떤 겁니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허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허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특허를 만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자, 이 특허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가 띄려면은 뭐가 좀 중요하냐면요. 선행기술 조사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들려는 특허가 어떤 류의 특허인데 이것이 키프리스라고 하는 특허 그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미리 나와 있더라. 그래서 선행조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변리사님들도 특허 만들 때 선행기술 조사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심층 인터뷰할 때 선행기술 조사한 자료들을 좀 들고 가서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제품이 시장에서 왜 필요할까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 거를 조사해 갖고 오진 않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유사한 제품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년 동안 사업을 하셨잖아요. 적게는 한 몇 개월 사업을 하셨을 텐데 초기에 시장 반응이 어땠나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매출을 올릴 생각인가요? 이런 것들. 이제 요거는 수익 모델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타겟층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정했나요? 요거는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로 계획은 어떤가요? 이런 거. 그리고 대표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이런 거. 현재 하는 사업과의 연관성을 보는 거고, 그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의 이제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자체 마케팅이나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또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우리가 자금 7천만 원 받으면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집행 계획을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보다 사업화 자금이 작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비는 한 2억 들어가는데 사업화 자금 7천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대표님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있어서 융자, 그러니까 대출이죠. 이러한 방법을 얘기하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융자나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거나 현재 대출이나 이런 것들보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재무상의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그런 무분별한 융자 대출은 지양하자라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융자 대출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융자나 대출을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건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17번째인데요. 지원에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죠. 네, 뭐 죽어도 보죠. 무조건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활동 어떻게 할 거냐,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심층 인터뷰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아이템을 조금 더 면밀하게 30분에 설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선정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 17개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 가능하느냐에 좀 포인트를 두는 거고, 시장성이 충분하냐라는 것과 실행력이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원금 의존도가 높냐.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제가 포인트로 해서 질문을 17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사업계획서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랑 뭐 똑같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계획서 상에서요, 이 성장 전략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성장 전략. 실현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얼마나 실현 가능하느냐. 지금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의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또는 시제품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냐. 이런 실현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 사업계획서의 양식이 바뀐 게 성장 전략 부분이 조금 바뀐 것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느냐를 어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확보 전략을 이제 투자로서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정도 이제 오셨으면 아까 뭐 예비 창업 패키지는 크라우드 펀딩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라우드 펀딩도 물론 좋은 제도고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높은 금액을 우리가 투자 확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VC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 A, B를 밟아 나가겠다. 이러한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까 질문에 개발비보다 사업화 자금이 작을 경우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가요? 융자 대출만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융자 대출 투자 뭐 지원 사업 등등등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융자 대출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이 투자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받기에는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융자나 대출 또는 지원 사업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계획이 구체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사업이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성을 분명히 알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작년하고 바뀐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이 지원 사업에 참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